네, 5만 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다 규모를 또 기록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늘다 보니까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던 위중증 환자 발생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오미크론 대응책의 전환,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5만 명에 육박하는 수치까지 이제 바로 올라온 이런 상황인데 교수님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예상했던 범주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까? 네, 몇 주 전부터 전문가들이 주 단위로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유행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5만 명 정도가 나왔다라면 그 다음 주에는 거의 10만 명 정도의 확진자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전문가들이 유행을 예상했던 것보다 유행 확산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 측면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PCR 기반의 진단검사 체계, 역학조사 체계 같은 것들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에서 예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2주 사이에 우리나라의 3T 전략이라고 부르는 접촉자 추적과 진단검사에 대한 전략 전체적인 전환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산 방지 효과가 사라지면서 유행이 더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아, 속도가 예상보다는 조금 빠른 측면이 지금 있는 이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문제는 확진자 수보다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오늘 보니까 이제 위중증 환자가 조금씩 늘고 있고요. 그제 정은경 청장이 1,500명에서 2,500명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저는 그런 예상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중환자 숫자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사실상 100% 유행을 주도하고 있고 예. 지금부터는 확진자의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의 그대로 중환자 숫자에 반영이 될 것이거든요. 비례할 수밖에 네, 없는. 그렇기 때문에 유행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중환자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양한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최대 중환자가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까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예상에는 경구용 치료제의 효과는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경구용 치료약제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의 숫자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중환자 병상이 2,500병상 정도 됩니다. 네. 유행 정점에서 2,500명 정도의 재원 중환자 숫자 내로 억제할 수 있다라면 버틸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의 진입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 이 과정에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많이 좀 도움이 되겠군요. 관리하는데. 경구용 치료제가 적극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면 예. 최대 전체 중환자의 절반 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경구용 치료제가 처방 대상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약제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점차 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확진자 그리고 밀접 접촉자의 관리 기준이 바뀝니다. 기준이 조금 자주 바뀌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좀 많은데 정재훈 교수님은 안 헷갈릴 거라고 보고 좀 궁금한 점들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확진자의 경우는 접종 여부나 증상하고 관계없이 7일 지나면은 7일 동안 격리가 되는 거죠? 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접종 여부에 따라서 7일이냐 10일이냐 기준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증상이 발생되고 7일 이내에는 격리가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7일째에는 특별한 진단 검사 없이도 7일이 경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즉시 격리가 해제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확진자의 동거 가족 중에서 접종을 완료한 가족은 이제 격리가 이제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접종 완료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접종 완료의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2회 접종 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이 끝나고 나서 90일 이내는 아직까지 백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2회 접종이 끝나고 나서 90일에서 180일 사이에 추가 접종을 하지 않는다라면 지금은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예. 특히 2회 접종 후에 6개월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효과가 더 감소해 있기 때문에 그때는 3회 접종이 있어야지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네. 3회 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접종 완료로 언제든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2회 접종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해서 6개월까지 접종을 추가로 하지 않으신다라면 접종 완료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접종 미완료 동거인만 격리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동거 가족 중에서 새로 확진자가 나오면 격리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이 기존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예.
가족 안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가족이 단체로 격리가 될 경우에는 가족 내에 전파가 생겨서 밀접 접촉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가격리가 연장되는 사례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의 감염 위험성은 있지만 이렇게 무기한 자가격리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는데 확진자의 격리 해제도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통지를 받아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7일이 지나면 자동 해제가 되는 거죠. 네, 7일이 지나면은 네. 자동으로 격리가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해제를 위해서는 격리 해제 전에 PCR 진단 검사가 요구가 됩니다만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7일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7일 뒤에는 이제 감염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까? 감염력이 매우 감소해 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감염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가 해제된다라고 하더라도 3일에서 7일 정도까지는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확진자의 재택 치료도 이원화되지 않습니까? 일반 관리군, 집중 관리군 이렇게 나눠서 관리가 되는데 집중 관리군이 기존 60세 이상 고위험군 그리고 먹는 치료제 처방받은 사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지자체장의 판단 기준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네, 기존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경직된 기준이다 보니까 집중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도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풀어준 것입니다. 네. 지금 재택 치료에 있어서 이런 집중 관리 대상을 선정한 이유가 행정적인 역량과 의료 대응 역량이 모자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 행정 역량에 있어서 여력이 있는 지자체가 있다라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집중 관리 대상을 정할 수 있게 그렇게 풀어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뭔가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이제 누군가의 판단 이게 들어가면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주 정도 사이에서 방역 정책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기존의 억제 전략에서 완화 전략으로 이행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방역상에 있어서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별적인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네. 혼선이 많이 생기는 면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금 정리된 상태로 전달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교수님, 집중관리군에 어린이하고 임신부가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백신 접종할 때 임신부는 고위험군이니까 백신을 접종해라 이런 기준 아니었겠습니까? 이번에 안 들어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도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집중관리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격하게 재택치료에 대한 지침이 바뀌는 과정이라서 예.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저도 앞으로는 이런 임신부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집중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이니까 임신부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완책이 앞으로 이제 마련될 거로 기대를 좀 해보고요. 동네 병원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진료비 5,000원인 줄 알고 갔는데 더 많이 내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좀 혼선이 있는데 이거는 추가 비용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없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이 국민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이 되었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요. 예. 지금은 증상이 있냐 그리고 역학적인 관련성이 있냐에 따라서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료가 면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무증상 상태에서 단순한 확인을 목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검사비가 청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검사비 면제가 되는지 일선 의료기관의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예. 그리고 국민들께도 조금 자세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재택 치료하시는 분이 16만 8천여 명, 역대 최고치를 좀 보였는데 선거가 있는 다음 달 초에는 100만 명까지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온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참정부 소중하니까요. 투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가장 유력한 방안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확진자들 별도로 현장에서 투표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 자, 이 정도
괜찮습니까? 저는 국민의 참정권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3월 정도에 되면은 지금보다 확산세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별한 조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디서든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는 방법도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장소를 지정을 해서 그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소별로 시간을 나누는 것도 좋고 아니면 별도의 장소를 군데군데 몇 군데 마련해서 그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네, 마련하는 시간과 방안. 장소를 분리하게 될 경우에는 예. 그래도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준수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염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노바백스 백신 내일 이제 세부적인 접종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은 18세 이상 미접종자 중심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 도입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대상자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노바백스의 임상시험도 대부분은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이 되었고 아직까지는 실제 접종한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성인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접종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세부적인 데이터, 특히 어린 청소년에 접종을 하려면 18세에서 29세 사이에 접종 데이터가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접종 대상 연령이 점차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8세 이상 미접종자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좀 여건이 되면 그 이후에 청소년 활용 방안을 포함해서 연령이 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전망을 그렇게 될 하시는 거군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발표가 있으니까 이거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